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7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서 수업 있는 날이에요. 네,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7페이지. 네, 라는 책입니다. 네, 저는부터 할게요. 저는 교수의 말을 그런대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왜 복을 누리거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어떻게 있느냐 이거죠. 네. 그 후 다윈이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았는데 저는 한 줄기의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실증한 인류 최고 두뇌의 소유자 다윈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성적이 몹시 부진하자 아버지는 여동생이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합니다. 엄청 공부를 못하셨구나. 성적이 부진했대요. 여동생이 낳았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도 키우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이렇게 비교하고 뭔가 경쟁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또 이제 동생이 차라리 낫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어떻게요?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윈의 말 가운데 학문이란 말을 인생 혹은 일이란 말로 바꿔보면 인생의 성공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러니까 이 그 학교 성적표하고 다르다잖아요.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적이 아니더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익숙해져 있죠. 아, 공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 대학을 가지 않았는데 고등학생들도 갑자기 인터넷으로 막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튜버를 해서 또 막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요새는 세상이 달라가지고 옛날에 같이 공부만 해서 되는 세상은 아닌 그런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더 원래 이제 공부 잘해서 했었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지금은 더 그렇죠. 아, 인생은 어떻게요? 머리가 좋고 나쁘면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열등감. 공부가 재미가 없었는데요. 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회를 오빠랑 저랑 가회를 붙여서 가회까지도 이렇게 시켰는데 가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었던 기억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뭐 하니 돈만 버렸던 것 같아요. 돈만 버리고 공부에 어떤 재미라든지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공부를 좀 이제 학교 공부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온 영어는 이제 보면 공부를 안 시켜도 아이들이요 찾아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꼭 시켜야 되는 줄 엄마의 어떤 그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가 재미없는데 애들도 뭔 공부가 재밌을까 그래서 공부에 큰 열의가 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못해서 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제가 재미가 없어서 애들도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음, 열심히 했었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이제 건물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집안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 자란 게 공부밖에 몰랐다는 거죠. 그 공부밖에 몰랐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미리 정해서 오는 거고. 그래서 공부밖에 몰라가지고 신랑도 의사 선생님이시고 본인도 수학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공부밖에 몰랐다. 근데 저보고 이렇게 해서도 성공을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근데 그것도 참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했는데 그 어떻게 어느 집안에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전에 공부를 하다 많이 했던 분들은 그런 환경 또 공부하는 집안에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갖고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즐겁게 공부를 더 뭔가를 막 하잖아요. 공부를.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공부 쪽에는 열등감이 있고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선생님 말씀도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어, 항상 근데 이제 도와줬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모네 집에 오빠가 같은 반이었거든요. 오빠인데 제가 이제 한 살 일찍 가가지고 이제 같은 들어갔는데 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저 성애 좀 가르쳐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뭔가를 오빠가 가르쳐주고 그때부터 컨닝을 했구만 내가. 시험 시간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 보라고 툭툭 치면서 보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시켜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성에 좀 챙겨줘라 소리를 그 시험 치는 것까지 챙겨주라 그래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서 이게 등수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못하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에 대한 그 열등감 뭐 그런 게 있었죠. 되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학도 뭐 진짜 공부를 막 그쪽으로 갔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모부 회사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제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근데 사회에 딱 나오면서부터는 뭐예요? 공부 이제 이제 큰 회사를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아마 대학 졸업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때로 필요하기도 하고 대학에서 있었던 어떤 단체 생활과 그 동문들과 그 필요한 부분들도 엄청 많죠. 사회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못 갔던 거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1년 됐는데 이 성공이라는 게 학교 졸업장하고는 뭔가 성공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 학문을 배우는 어떤 그 기능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에너지, 의식, 이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의식 안에서 마음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를 보고 마음에서 하는 조작을 내가 잘 해야죠. 이 에고를 잘 써야 하는 게 이 삶이더라고요. 잘 쓰고 내려놓고 잘 다루는 거,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아야 하는 거, 이제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틀리더라. 이 머리가 좋고 나쁨하고는 인생의 성공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인생의 성공은 뭐와 좌우가 돼요? 의식, 에너지, 마음을 잘 쓰는 건 사랑의 크기를 요만큼 쓰느냐, 이만큼 쓰느냐, 이따만큼 쓰느냐. 그렇죠? 예,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것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오겠지 하고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도리만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도리, 마음을 잘 써야 하는 거. 예. 그래서 성공은 의식 수준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의식 수치,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가짐, 그렇죠?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랬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라. 성실.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정직하라. 근면하라. 강한 의지를 가져라. 같은 수양이나 도덕적 가르침과는 분명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강한 의지를 가져라라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식 수치와 이게 딱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의지를 쓰는 거는 내가 유일하게 나의 자유의지. 내가 유일하게 자유의지는 내가 의지를 쓰는 거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뭔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자들이 먼저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성공의 여부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근면 성실은 뭐 엄청나게 근면성실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 성공하고는 다르더라라는 거. 정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직하던가요? 주변에 저기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고는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실근면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 전체를 정신으로 보는 라이프니츠 이후의 독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주 전체를 보는 정신세계. 내 정신세계가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확장이 되어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의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지만 뭐 건물이 있어요. 10층에서 내려다 보는 거 10층 세상만 있는 거고 100층에서 보는 거 그쵸? 다 다르다라는 거. 세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의식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원이 달라지면서 보는 세상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밖에 처음에 우린 뭐예요?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사건 하나에 신념 하나에 요새 저희 딸이 이제 육아를 하잖아요. 밤에 이제 처음에 신생아가 밤새 6시간씩 7시간씩 자는 아이들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지 않아요? 한 두세 시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고문이다 이러면서 어제는 그러더니 어쩌냐긴 잘 잔 것 같더라고요. 그저께는 또 좀 이제 2시간마다 깨고 하니까 뭐 하다 보면 잘라 그러면 깨고 잘라 그러면 깨고는 같이 딱딱 그 시간에 2시간씩 자고 일어나서 이게 안 되니까 그러길래 이제 막 그래서 그래 이렇게 다 키웠는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잠도 못 자가면서 막 이렇게 키웠는데 그냥 신념 하나 때문에 그냥 엄마 네가 나를 두고 두세 시간씩 나갔다 왔어 아빠하고 싸우고 이제 거기에 신념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더라. 그게 참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거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 그 아기를 놓는 거, 결혼하는 거, 아기를 놓는 거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공부를 하는데 좀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가 봐요. 수업을 이제 재방송도 듣고 이런데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신념 3살 이전에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쥐고 평생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그 신념을 위해서 사는 거야. 신념, 믿음.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완전 근원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다 내가 우주 전체 사랑이어서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사랑으로 봐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고 모든 게 사랑으로 봐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 믿음 하나가 쇼크가 왔던 거 가지고 평생을 좌우하고 평생이 뭐예요? 전과 후, 지금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래도 운이 좋아서 복이 많아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점 하나가 아닌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점점 공부하면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우주 전체. 네.
그래서 그 정신을 프로이드, 융 이후의 잠재의식과 결부시키면 실천 가능한 철학적 세계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머피 박사의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학생은 돈벌이에 관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학생은 공부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앵글로색슨인 즉 영국과 미국 등 영어권 국민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부에 관한 사고방식이 그만큼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들의 치부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피 박사가 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실천적인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과 저자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능지수도 중상 정도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적도 중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선천적으로 나빠 초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서도 자주 빠지는 학생이었습니다. 지능지수나 뭐요? 성적도 중간이고 건강도 선천적으로 나빴다. 그렇죠? 그러면은 건강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능지수와 성적하고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지능지수와 성적이 높잖아요. 몸의 기능이 높은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참 뭐 감사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성공하셨다 뭔가 다르다 그러면 듣는 게 일단은 있어요. 내면에서 뭐 100% 흡수가 돼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듣는 게 참 나는 모르니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적이 엄청 좋고 지능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 머리로 하는 거죠. 성공 머리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함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성적 아니더라도 뭐 자부심은 있죠.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기초로 했기 때문에 내가 있어라는 나 때문에 자부심으로 175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능지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자부심이 잘못 엮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나를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돌이켜 보면 제가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유럽까지 가서 대학을 다니고 또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 못하고 지능지수가 뭐 낮았다 하시면서 대학 다니고 또 미국 갔다 또 유학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엄청 하셨네요. 이분도 그거 아니에요? 여기 같이 저기 같이 일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못한다 하면서 잘하면서 못한다 하고 있잖아요. 말도 잘하면서 못한다고 덜덜 떨었다 하고 그게 떨은 거야? 내 그러니까 참 신기해. 내 생각 안에 모든 것들이 갇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나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못한다야. 나는 못한다. 못하는 거로만 내 생각만 있을 뿐이지 진짜 외부에서 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가 참 중요한데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 쉽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쉬운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생각 내려놓기는 쉽다. 생각 내려놓기는 쉽다. 믿음을, 신념, 뿌리를 찾아서 계속 재맥락하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이었대요. 게다가 이렇다 할 병도 앓지 않고 늘 건강하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빴다. 건강도 선천적으로 나빴다. 이거는 뭐냐면 벌써 이분은 이미 어릴 때부터 신념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나빴다 하는데 한번 감기 한번 안 걸릴 정도면 이분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미국 갔다 뭐 유럽 시절에 어린 시절에 유학을 막 가고 일본 갔다가 뭐 미국 갔다 유럽 가서 막 공부를 할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다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신념이 내 생각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아파 보니 엄마가 관심을 주니까 계속 아픈 거를 해봤고 좀 뭔가 관심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렸었대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아프다. 제가 이제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쓰리잡을 하면서 막 하면서 입술이 터졌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괜찮았는데 일주일을 이렇게 아픈데 야, 야가 참 사소한 관심을 받기 위한 이 있잖아. 입술 터트리기. 뭐 이 정도는 약간의 애교로 받아줄 만한 제가 제 스스로 있잖아요. 아이고 이 정도는 애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조차도 다 있죠. 알아차려서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잠을 자야지 나는 편안한데 좀 뭔가 중간에 쉬어줘야 되는데 잠순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못 쉬네 요새. 그러면서 이제 뭔가 못 쉰다라는 생각 때문에도 달라지니까 내 몸에 뭔가 뭘 하나 터트려서 그리고 또 관심 받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나 봐요. 사소하게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어릴 때 모든 것들이요. 어릴 때 했던 습관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지금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말 안 듣는 분들은 어릴 때 엄마 말 안 들었다고. 안 들었던 분은 커서도 안 들어요. 커서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안내를 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했던 행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었고 다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 믿음을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라는 거. 믿음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네.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립과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학문도 마음껏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문도 마음껏.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릴 때 본인의 생각, 신념과는 믿음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체력이 아니고 부모의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마음가짐에 있었다. 내 마음, 마음은 그런데 내 마음은요, 생각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생각하는 자리. 어릴 때 딱 태어나면서 쇼크가 와서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자아가 점점 형성이 돼서 마음이라는 게 생기면서 쇼크가 왔었던 거 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내 마음이 모든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에서 있는 게 그 마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으로 결론이 지금 현재 나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지금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나는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달라지려고 해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더 큰 금전적인 것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 믿음을 내려놓고 바꾸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보이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내 거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있는데 그냥 그분이 뭔가 모르게 그냥 전보다는 에너지가 살짝 빠졌나? 형식적으로 뭐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머,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 외부에 있는 걸 보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구나, 한동안. 그러니까 뭔가 이 공부와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일하다가 두려움이 쑥 들어와서,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거절당하고 뭔가 막 이게 내가 안 되고 발버둥 치고 했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때문에 한동안 쑥 에너지를 이제 그 사업하는 데에는
빠졌었던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채워 이제 지금 차고 올라가려고 자꾸 하는데, 아, 저 모습도 내 모습이었었구나라는 거를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 말 안 듣는 것도 뭐야? 내 모습이다. 저기 보고 하다가 기운 빠져서 뭔가 그러는 것도 내 모습이고, 그냥 뭐 그냥 다 세상에 보는 거 다 뭐요? 아, 내 모습이다. 두려워서 뭔가 멈칫멈칫 가지 못하고 옆에 이렇게 옆을때기 앉아 있었던 모습도 예전에 내가 했었던 그 모습이고, 다 보면은요, 다 그게 내 안에 없는 건 안 나온다 했잖아요. 진짜 안 나와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식되었던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 외부에 보는 건 다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생각으로 외부에서 보이고 있는 거. 근데 그 내 생각은 벌써 이미 인식된 거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뛰어넘어서 의식을 더 높이는 거. 의식은 마음도 포괄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안에 마음과 몸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잠재의식의 권위자인 조셉 머핏 박사의 강연 중 어록이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0가지를 간추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이 어쩌면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는 이 우주의 법칙, 보이지 않는 거를 이해 못하면 이상하게 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기적처럼 보여 믿기 어렵거나 터무니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머피 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 이 책은 한 가지의 진리로 다양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00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이론은 매우 흥미롭고 수준이 높아서 매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잠재의식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분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실과 진실입니다. 라고 해서 책을 써냈어요. 근데 이제 책을,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저희 선생님도요, 책을 쓰셨거든요, 한번. 근데 그거 또 쓰레기야? 그러시면서 책을 쓰려고 그러다가 안 썼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살아있는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가르침. 뭐냐면 이분들의 사실과 진실이라고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읽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과 진실을 내 지금 현실에 딱 맞닥뜨려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거 보고 1억을 벌었다. 그런데 한 번 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도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저희 그 의식 아카데미 수업은 이걸 끊임없이 뭐요? 지금 현장에서의 선생님의 그 경험을 우리가 이제 듣는 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내가 삶에서 의식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법을 끊임없이 계속 이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갖다 다시 가서 교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 교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3번이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읽는 사람 수준에서 그냥 해석을 하고 글자만 읽고 아, 저 사람이 그랬었는가 보다. 이상하네. 어떻게 저렇게 됐단 말이야. 내 생각만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책을 읽으면.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다 풀어주시고 또 하고 어제는 초등학생이 시간을 내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한다. 어찌나 귀엽던지. 아이들한테 가거든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 그러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까딱까딱하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절한 거를 배운다면 야, 진짜
엄청 대박일 것 같아요. 너무 잘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공부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먼저 하고 싶어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알아야 우리 아이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가치를 계속 알리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의식을 이해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이 있다면 꼭 듣고 듣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듣고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거. 네. 어제 가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교시만 하시고 어떤 분이 중간에 만났는데 그 왜 똑같은 돈을 주고 중간에 가시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뭐야? 의식 상승되는 거. 의식 상승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거. 행복해지면 부자는 저절로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성 해제